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윈스라는 종목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전문 업체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합니다 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2012년 선정된 월드클래스 300은 정부가 주관하여 2020년까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300개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정부 지원 프로젝트로 윈스는 보안업계 최초로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이 되어서 성장 잠재력을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기술력이 필요한 국내의 하이엔드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윈스는 국내 1위에 그치지 않고 자체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 해외 진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일본의 통신업체에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적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1분기가 가장 매출이 적고 4분기까지 갈수록 매출이 점점 늘어나서 4분기에 정점을 찍는 그런 양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16년도에도 4분기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4분기까지 17년도에 상승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올해도 4분기에 또 호실적이 또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실적 추이는 방향성으로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고객군별 매출액 비중 추이는 공공, 통신, 민수, 금융, 수출, 기타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공공 부분이 성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거 이제 조금 과거 자료다 보니까 2019년 1분기, 작년 1분기 부분 나와 있는데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점점 공공 부분으로 매출 비중이 좀 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부분이 최근에 또 좀 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수익성 지표는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매출액이 늘면 늘수록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또 배당을 괜찮게 하고 있어요. 배당 성향은 3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배당금은 점점 더 많이 배당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배당금이 작년이 아마 2.2%대 후반 줬던 것 같아요. 올해도 그 정도 주지 않을까, 혹은 3%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윈스는 지난 6월 연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2019년 6월이죠.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30% 정도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 중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도 감소한 가운데 일본 대형 통신사의 주요 보안 장비를 공급하는 윈스도 함께 거론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다만 수출 규제 이슈는 일본에서 수출하는 일부 제품에 대한 내용으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와는 거리가 멀고, 윈스는 현재 일본 현지 총판 회사를 통해 ODM 방식으로 공급하기에 한국산 제품 여부를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알기란 어렵다. 또한 커스터마이징된 제품으로 보안 장비 특성상 업체를 쉽사리 교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3분기 기준 70% 이상 납품 완료된 상황이다. 사실상 윈스의 주가 하락은 일부 운용사의 중소형 편도 환매 이슈에 따른 매각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현 주가는 실적과 무관하게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거래 중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좀 가져왔고요. 이 부분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고 회사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설명드린 부분은 들어보시면은 좀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6월 달에 일본 수출 규제 그런 무역 분쟁 이슈로 그때 굉장히 하락을 했더라고요. 고점 18,000원 형성을 하다가 급락을 해서 11,000원대까지 하락을 했고, 지금은 13,000원 정도. 고점 대비해서 또 많이 지금 아직도 하락을 한 상태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윈스는 그런 일본의 수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12월 7일이었죠. 2019년 12월 7일, 17일, 얼마 전이죠. 93억 원 규모의 일본 통신사 IPS 사업 수주.
정보보안 전문 기업 윈스는 일본 통신사로부터 대규모 40기가급 침입 방지 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다고 1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계약 금액은 93억 원 규모. 내년 1분기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분기별 매출이 한 150억대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합산되면 내년 1분기는 올해 1분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해 1분기는 조금 더 호실적을 발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통신사들이 그 5G 설비에 본격적 투자를 하면서 5G 신규망 사업 등 네트워크 보안 장비 투자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신규망 사업을 투자를 하면서 같이 그 네트워크 보안 장비도 같이 병행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PS는 5G 통신망 설치와 함께 필수적으로 들어간 네트워크 보안 제품이라 5G 상용화와 함께 IP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뉴스 기사 나와 있고요. 이에 대한 수혜가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40기가급은 최고급 장비더라고요. 이 윈스에서 제조하는 그 보안 장비 중에서 가장 최고 사양 제품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리미엄 제품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성도 더 개선될 걸로 예상이 돼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5G 비전을 보자면은, 전망을 보자면은 작년 기준인데요. 19년 4월부터 19년 10월까지 가입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또 수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주주 변동 내용은 제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져갔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무역 이슈 때문에, 일본과의 이슈 때문에 6월달에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했죠. 그 이후에 장내 매수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신형 자산운용도 이제 조금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를 하고 있고, 김대현 이분도 대표인데 대표도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금액으로 치면은 이때 2,600만원, 최근에 1억 2천만원 정도 매수를 해서 지분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베어링, 신용자산운용 그래서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매수예요.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내부자들도, 김대현 대표도 그렇고 내부자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주가가 또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도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의 개요로는 그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시스메이트라고 해서 유선 통신 장비 제조업으로 같은 사업 분야 영위하고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사는 2011년 1월 1일부로 그 나우콤, 현재 아프리카 TV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신설범인 윈스테크넷으로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아프리카 TV라면 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고, 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또 대부분 다 아시는 그런 좀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 좀 가져와 봤고요. 그 이후에 물적 분할을 하고 아예 이제 별개의 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윈스의 최대 주주는 따로 있습니다. 이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때 2011년 1월에 나우콤에서 윈스테크넷으로 변경이 됐고, 분할로 변경됐고, 2014년도에 사명을 윈스테크넷에서 그냥 윈스로 변경이 또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윈스가 그 채무증권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그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인데, 전환사채가 조금 있어요. 200억 정도. 현재 주가로 따져봤을 때 203억 정도 되고, 신주 인수건보 사채는 이제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9억 4천 정도 돼요. 두 건 다 합치면은, 지금, 희석될 주식수는 160만 주로 예상이 됩니다. 금액으로는 현재 주가 대비해가지고 210억이 좀 넘고요. 이런 부분이 주가에 조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 감안을 해서 펄을 구한 것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업의 내용.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네트워크 보안 사업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 외에 그 보안 설비를 공급을 하고 유지 관리까지 하면서 그에 대한 서비스 매출이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3분기까지 비중이니까 4분기까지 했을 때는 이 부분도 200억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됐어요. 보안 제품 납품뿐만이 아니고 보안 제품은 납품을 하고 그 외에 또 유지 관리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의 특성으로는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정보 보안의 특징은 창과 방패처럼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R&D가 필요한 분야이며 보안 사고 발생 시 개인, 사회, 국가 등 전 영역에 영향을 주는 등 파급력이 매우 크고 최근 전 산업의 IT화로 대부분의 산업에 보안 기술 적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 그리고 둘째로 정보 보호 산업은 국가의 안위를 지켜주는 방위 산업. 셋째, 정보 보호 산업은 미래 지향 산업으로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생활에 정보 보호 산업 기술이 포함되어 응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좀 가져와 봤고요. 경쟁 요소로는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외 경쟁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제품 차별화 및 당사만의 기술 노하우를 제품에 반영하여 현대 침입 방지 솔루션 분야에서 업계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선두업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제품 시장은 10년 이상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하는 이러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바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에는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이 진입 장벽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제품 개발을 바탕으로 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국내 시장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일본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중국이라든지 다른 해외로도 매출이 늘어날 경우에는 크게 또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의 기존에 공급했던 물량에 대한 교체 수요 물량이 작년 4월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8년 4분기부터 이제 공급이 시작이 됐고 이후에 약 2년간 2020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죠. 기존 제품에 대한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실적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이런 부분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본으로 납품한 장비가 제일 고가 프리미엄 제품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또 수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실적에 관한 사항인데 이 회사는 4분기에 매출이 가장 크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아직은 전년도보다는 실적이 좀 비교적 적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서비스 부분이 3분기임을 감안했을 때 작년보다는 더 크게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4분기까지 실적이 나와 봤을 때 작년보다는 넘어설지 뭐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 3분기까지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합계로 봤을 때는 작년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순이익도 다.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은 연구개발에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거에는 잡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다가 올해는 무형자산을 아예 안 쌓고 다 비용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매출액 대비해서 12.78%면은 연구개발 비용에 정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10% 이상 넘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런 부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요약 연결 재무제표인데 이 회사도 이제 계속 수익이 잘 나오다 보니까 재무구조가 굉장히 우량해요. 그래서 크게 뭐 봐야 될 부분은 없고 특별히 뭐 한 군데 좀 보인다면은 이 부분인데 작년에 비해서 비유동부채가 많이 줄었고 유동부채는 많이 늘었는데 비유동부채가 만기가 이제 1년 이하로 남아있기 때문에 유동부채로 넘어간 것 같아요. 비유동부채가 유동부채 쪽으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선 줄어들고 여기서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외에는 뭐 특별히 변동되거나 뭐 특히 눈에 띄거나 뭐 봐야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손익계산서인데 아까 뭐 설명드렸다시피 3분기까지 나오면 이 현재 추이로 봤을 때 작년보단 넘어설 것 같아요.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그 금양통신이라는 곳이 대주주고, 금양통신에서 24.72% 보유하고 있고요. 그 김대현 대표 4.12%, 최근에도 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했잖아요. 장내 매수 두 번에 나눠가지고. 그래서 지분이 조금 더 늘어난 걸로 나오고요. 그 외에 신영자산운용이 8.4%, 국민연금에서 7.3%, 베어링 자산운용의 2인에서 이제 6.5% 정도. 이게 비전이 좋고 그 회사도 우량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많이 또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금양통신이란 곳이 굉장히 좀 독특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상장회사가 아니고 굉장히 소규모 업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이런 찾아봤는데 네이버로 검색했을 때는 이 금양통신이라는 회사는 직원이 10명도 채 안 되는 회사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정확한 자료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언론 보도 자료를 이제 검색을 해봐서 나온 부분, 재밌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윈스의 지분 24.82%, 현재는 약간 소폭 차이는 있습니다. 보유한 금양통신은 김을재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 이분이죠.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1999년 윈스의 전신인 윈스테크놀로지를 인수해 정보보안 사업을 시작했고, 윈스는 실질적인 주인인 김을재 회장을 중심으로 김을재 회장의 조카인 현재 대표 김대현 대표가 2000년 투입된 후 현재까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주주의 이제 조카가 이제 대표로 계시는데, 이분도 전문 경영인으로서 단순히 그냥 조카라서 이 업무를 대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름 이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회사를 이렇게까지 또 키우신 거 보면. 금양통신을 중심으로 단순했던 그 윈스의 주주 구성은 2008년 나우콤과 합병한 이후에 변화가 생겼다. 2009년도 말까지는 금양통신과 나우콤 임원 위주로 지분을 보유했는데 2010년 8월 개인 주주인 이동건 씨가 지분 5.79%를 보유해 3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이동건 씨는 지분 5.7% 매집하는데 약 71억 원 가량을 투입했다. 단순히 개인 투자자가 아닌 부방의 이동건 회장이었다. 부방이 상장업체잖아요. 아마 이때 적대적 M&A 기류가 좀 흘렀었나봐요. 당시 최대 주주인 금양통신은 지분율이 이제 16.07%로 대표 등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할 경우에 30.95%로 높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2011년 나우콤이 보안 사업을 인적 분할해 윈스테크넷으로 재상장하면서 두 회사로 나뉘어지자 이때 들어왔던 이동건 회장은 이제 지분을 매도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2009년에는 또 NC소프트가 지분 5.91%를 보유해서 주주로 이제 이름을 올린 적도 있고요. 이때 NC소프트는 단순 투자가 아니고 아이온이나 이런 온라인 게임 네트워크망을 공급하고 있어서 이제 거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했던 걸로 나와 있고요. 그 외에 또 기획재정부도 국세 물납용으로 나우콤의 지분 5% 정도를 매입했었고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3년 정도 나우콤 주식을 보유했다고 나오네요. 좀 독특한 부분이라서 좀 가져와 봤고요. 2019년도 예상퍼 산출인데 현재 예상되는 단기 순이익만 봤을 때는 130억으로 예상했을 때 윈스 19년도 예상퍼는 12.4인데 채무증권 주주가치가 희석된 부분 계산했을 때는 40.06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14.06으로 퍼가 예상이 됐습니다. 14.06, 14로 봤을 때는 과거 퍼가 14년도 15, 16년도 17, 18, 19년도니까 14라면은 낮은 퍼가 아니에요. 희석되는 부분 고려했을 때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14년도부터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이 정도 나왔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컨센서스이긴 한데 실제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작년보다 좀 더 개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더 제대로 평가를,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수익률이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도 그만큼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 감안해 보면은 퍼가 주가도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퍼가 지금 주식이 주가가 이제 저평가 상태는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끝으로 장단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장점으로는 네트워크 보안 부분 국내 1위, 그리고 네트워크 발전에 따른 시장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장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 최대의 이동통신사의 기존 납품한 장비의 교체 시기가 도래된다고 아까 사업계획서에 분기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 설명드렸잖아요. 2018년 말부터 2년간 일본 공급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2020년 말까지니까 올해까지도 호실적 좀 나와줄 걸로 예상이 돼요. 이런 부분도 장점으로 봤고요. 꾸준한 성장과 안정적인 재무로 30%의 배당 성향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 정도 되는 배당 수익률, 이런 부분 장점으로 봤습니다. 끝으로 단점으로는 그 채무증권으로 인한 희석 이슈가 존재하고, 그 주식 수가 160만 주였잖아요. 적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점으로 봤고요. 주가가 저평가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이 부분은 이제 단점으로 넣기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기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가겠죠.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행오버 이슈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단점으로 보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늘 이번에 공부한 윈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 공부해봤던 종목도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부분 잘 관찰하고 있다가 주가가 출렁거려서 주가가 많이 좀 내려갔을 때, 특별한 거시경제적 이슈로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 저가에 잘 매수해 놓으면은 정말 효자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그럼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